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 감세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말이 100% 틀린 말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감세란 말을 아주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죠. 종부세 관련해서. 근데 부자 감세란 말은 100% 틀린 말이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땐 엉터리 종부세는 엉터리 종부세를 만들어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5천만 국민들은 이런 틀린 말,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지금 종부세를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이 실상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웬 그 빚으로 내는 것, 아니면 연체하는 거, 왜 이렇게 많은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빚입니다. 빚으로 냅니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연체를 시키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현금이 특히 없습니다, 이분들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은, 더 재산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종부세를 안 내지만 또 상대적으로 돈이 좀 어느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거지같이 가난한 사람도 종부세 함정에 걸려들면은 엄청 억울한 세금을 이제 종부세도 두들겨 맞는 겁니다, 이게요. 돈이 뭐 많아서 내는 게 아니라 없어도 적은 금액의 그 재산이라고 해도 요건에만 맞으면 두들겨 맞는 겁니다. 이게 중과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종부세 거의 나온 사람들이 물어보면 못 내고 있다는 거죠. 왜 못 내냐? 연체 이렇게 아니면 빚을 카드 빚을 사채를 빌려서 낸다든지 아니면 카드 빚을 어떻게 빌려서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라고 하면 그걸 왜 연체로 합니까? 턱턱 내면 되죠, 이게요. 이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나이가 알다시피 누구든 한 5, 60대, 한 60대 초반, 50대 말 이렇게 되면 회사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다 잘려버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종부세 두들겨 맞았다,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2억이다,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못 냅니다, 이거요. 또 이걸 일회성으로 한번 끝납니까? 예를 들어 3천이라고 하고,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앞으로 50년 산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3천만 원 곱하기 50 하면 한 15억. 나중에 이게 공시지가를 더 올린다 그러면 20억, 25억 이렇게 낼 텐데 이걸 어떻게 냅니까? 이런 형태를 세상에 자기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게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처럼 아주 큰 재벌이 아닌 한 일반 국민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종부세 나오면은 다 연체입니다. 아니면 빚으로 간이신이 어떻게 조달을 해가지고 아니면 아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일회성으로 좀 막을 수는 있지만 이거 계속은 못 냅니다, 이게요. 아니 그 종부세 거액의 돈이 나온 거, 세금 나온 거, 빚을 내서 아니면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카드비 갑자기 융통해가지고 돈을 내는데 이분들이 무슨 부자라는 겁니까, 이게요. 제가 볼 때는 부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부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이분들은 그냥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서민과 같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부자입니까, 이게요. 돈도 못 내고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부자입니까? 자, 두 번째 집이 있다. 그럼 이 진짜 집주인이 누군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요. 이 집주인이 진짜 제가 볼 때는 세입자 아니면 은행이 진짜 집주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끼고 산 집이라든지 아니면 전세를 준 집, 이런 집들 보면 진짜 집주인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세입자죠. 세입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종부세 두들겨 맞은 집주인이 집 두 개 다 자기가 거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세 개가 있다고. 세 개를 다 거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임대를 주든지 어떻게 하겠죠. 근데 그 세입자를 보통 주죠. 전세 우리나라가 일반화된 거니까. 전세든 월세든 개념은 다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누구 겁니까? 사실은 세입자 거죠, 이게. 세입자 전세금 비율이 50%다, 60%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세입자 거죠. 집주인은
갭 투자해서 그냥 갖고 있을 따름이지. 그럼 종부세는 누가 내냐? 집주인이 내는 거죠. 그럼 집주인은 자기가 갭 투자를 해서 샀는데 세입자는 이 갭 투자할 때 그 충당만 한 거지. 이게 자기 돈 만져보지도 않은 돈인데, 이게 집주인은 이 부채에 대해서 자기 부채 남한테 나중에 돌려주어야 되는 그 부채에 대해서 종부세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두들겨 받고 있는 거죠, 이게요. 또 대출 끼고 산 집들 많죠. 그 은행이 집주인이죠, 사실은요. 대출 끼고 산 집 진짜 주인 누굽니까? 그 은행 아닙니까, 그거요? 은행이 대출금이 뭐 집에서 한 비중이 뭐 30%다 40%다 그러면 그 사실은 그 국민은행 겁니다. 아니면 뭐 우리은행 거, 아니면 뭐 신한은행 거죠, 이게요. 근데 세금은 누가 내냐? 실제 은행이 집주인이지만 세금은 집주인 명의상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집주인이 두들겨 맞는 거죠. 종부세 이런 거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거죠. 그럼 진짜 집주인이가 이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 집주인이 이런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제가 볼 땐 부자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사업을 해가지고 그 안철수 씨처럼 주식 상장해서 몇천억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진짜로 부자지. 이런 분들이 무슨 부자입니까? 이런 분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부자가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이미 소개를 했지만 다주택자 뭐 임대를 여러 채 해가지고 뭐 여러 채 임대를 해서 갖고 있는 다주택자인데 2021년 말에 종부세 38억 원 한 번 딱 두들겨 맞았다. 이분은 바로 그냥 죽음의 길로 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뭐 바로 압류, 뭐 공매 이 절차로 그냥 바로 낼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갭 투자를 한 사람이 무슨 부자입니까? 이런 다주택자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도 예전에 한번 방송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실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자냐? 실제적으로 송혜를 떠도면 부자가 아니죠, 이게요. 이게 부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부자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사업가들이죠. 주식을 해서 상장해서 돈 뭐 몇천억 뭐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지, 뭐 집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이 부자다, 그래서 뭐 부자 감세다. 아니 자기가 돈이 없어서 은행 대출 끼고 겨우겨우 집 사는데 무슨 그런 사람들이 부자라고 해서 부자 감세라는 말을 싹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상한 틀을 짜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그 자체가 이게. 3번 부자 감세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특정 세력이 지어낸 말 같습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부자 감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부 세력들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만든 말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특히 어떤 사회에서든지 사회적으로 마녀 사냥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게 어떤 특정 세력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어떤 이제 일부 세력들이 이제 주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마녀 사냥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주택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희생물로 삼은 거죠, 이게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리고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또 벌어졌냐? 이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된 사람들 대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종부세 세금을 갖고 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갖고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산세보다 엄청나게 더 큰 종부세를 맞은 사람들은 지금 거의 100% 누구든지 다 생사기로의 죽음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종부세의 위헌 요소, 세금 평등주의 위반, 원래 전문가들은 조세 평등주의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하는 말로 세금 평등주의, 또 하나는 조세 법률주의, 또 하나는 재산권 침해, 또 하나는 기본권 침해,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종부세를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압류 위기입니다. 압류 위기.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 어떻게 냅니까? 그것도 뭐 한 번 내고 끝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0대 맞았다, 뭐 60대 이거 한번 또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이분이 내년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분들 뭐 40년, 50년 계속 요새 뭐 100세 이상 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김혁석 교수님도 103세인가 4세인가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오래 사실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은
이 큰 금액을 뭐 종부세가 5천이다, 뭐 3천이다, 1억이다, 2억이다, 뭐 2천이다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앞으로 40년 동안 너 내야 돼, 50년 동안 너 내야 돼, 이러면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부자 아닙니다. 돈 일회성 한 번 나온 2021년 말에 나온 종부세 한 번도 못 내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서가지고 목에 지금 죽음의 밧줄에 걸려 있어서 숨을 헉헉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부자입니까? 부자 감세란 말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이요. 자, 4번. 제목이 그겁니다. 부자는 안 내고 가난한 사람은 내고 손 엉터리다. 이거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요. 부자 감세라는 말이 틀렸다. 이런 증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죠.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이게요. 가난한 사람들이 좀 엄청나게 내고 있고 뭐 부자는 안 내고 있고 이런 현상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또 예를 또 들어볼까요? 뭐 하도 공부를 이거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자동적으로 많이 하게 되네요. 보니까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4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14억인가를 2022년에 이렇게 종부세 안 내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지금 아마 양당이 합의를 해서 11억으로 했나? 그건 잘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14억, 공시가격 14억이다. 1세대 1주택자다. 그럼 너는 종부세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죠. 근데 그 됐는지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14억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조정지역이다, 뭐 다주택자다, 뭐 2주택자 이상 요건에 또 맞았다. 근데 뭐 절반으로 하겠어요. 절반. 공시가격 7억이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종부세하고 농특세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이거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냅니다. 이분들은요.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 예외 없이 엄청나게 돈 많이 냅니다. 이거요. 뭐 계산을 좀 해볼까요? 뭐 계산할 거 뭐 있겠습니까? 많이 내는 건 뭐 뻔히 아는 건데. 뭐 법인이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다주택자다, 조정지역이다, 뭐 2주택 이상이다, 뭐 걸리면 제가 알기로는 6% 플러스 20% 농특세 7.2% 뭐 77이 40, 한 4,900만 원 정도 내는 거죠. 그럼 14억인 사람은 안 내고 법인을 한 개 법인을 갖고 있는 그 개인 특정한 개인은 4,900만 원을 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요. 재산은 절반뿐이 안 되는 셈이죠. 그렇지만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냅니다. 근데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인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다주택자 요건을 갖고 있다. 그럼 이 법인은 중과세는 안 합니까? 중과세 합니다. 7.2% 중과세 합니다. 이분이요. 그럼 1,000만 원에 7.2%는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 1,000만 원 곱하기 0.07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만 되냐?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지분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토지 지분이든 주택 지분이든 예를 들어 가지고 333만 원이다. 그럼 34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340만 원이다. 340만 원이다. 340만 원이다. 그럼 여기 전부 다 종부세 법에 따라서 이거 집도 아닌 집인데 이걸 가지고 전부 집으로 환산을 합니다. 간주를 합니다. 그럼 이게 3주택이 됩니다. 이게요. 그러면 이게 뭐 3주택이 됐다. 아까 말한 조정지역이다. 다주택이다. 2주택 이상의 요건이 맞았다. 그러면 이런 법인데 똑같이 중과세를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부자입니까? 이게요. 재산을 법인인데 1,000만 원 혹은 500만 원 혹은 2,000만 원 갖고 있는 그 법인의 당사자 1개인이 더 부자입니까? 아니면 나 14억 갖고 있어 공시가격 이런 개인 1세대 1주택 이게 부자입니까? 당연히 14억 이런 분들이 더 부자인 거죠. 근데 이 14억은 안 냅니다. 종부세를 제로. 물론 이게 올해가 아닙니다. 내년에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든 겁니다. 예를 2021년 말 기준으로는 11억입니다. 공시가격 11억. 근데 11억이든 14억이든 그건 별 중요치 않습니다. 법인은 돈 1,000만 원이라고 해도 그 법인 갖고 있는 1개인이 법인이 1,000만 원이다. 근데 너는 다주택자 요건에 맞아. 그러니까 너는 중과세야. 6%하고 20%총 7.2%야.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아까 큰 제목이 이게 맞습니다. 이게 부자는 안 내고 가난한 이는 내고 이런 일이 아주 횡행하게 벌어지고 있다.
순엉터리다. 이런 거 분명히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누가 더 부자인가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 감세라는 말이 맞냐? 이게 제가 볼 때는 100% 엉터리죠, 이게요. 순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요. 위 사례는 공시가격이 14억이라고 예를 들었지만은 공시가격이 11억이라고 해도 이런 요건은, 이런 일은 똑같습니다, 이게요. 돈이 더 많은 부자가 안 내고, 가난한 이가 내고, 이게 현실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정확한 말은 부자 감세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가 않는 말이고, 이런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지만 또 하는 거, 거지같이 가난한 사람, 뭐 거지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더 없이 가난한 사람도 이 종부세 요건에만 맞으면 다 중과세를 맞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요. 그래서 종부세는 이런 사실 하나만 보아도 세금 평등주의에 위반을 한 겁니다. 당연히 헌법 위반이고, 그래서 종부세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또 법률 전문가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 당하는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죠. 자기는 재산이 더 적은데, 예를 들어 나는 재산이 더운데, 쟤는 나보다 더 돈이 많은데 쟤는 안 내고 나는 돈 엄청나게 많이 내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냐?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뭐든지 헌법 정신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가지고 같은 재산에 같은 세금, 그 다음에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세금을 내면은 재산권이 침해가 되면 안 됩니다. 기본권이 침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우리가 하는 말로, 흔히 하는 말로는 불법입니다. 불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위헌이죠, 위헌. 어려운 말로 하면 위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불법.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기본권, 사람들이 먹고 자고 쓰고 생활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범주를 침해하는 거는 전부 다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위헌이고 종부세는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이석연 씨, 법률 전문가, 법제처장 하시는 분, 이런 법률 전문가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구독 이것도 좀 부탁 좀 드리고 좋아요 이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오늘 금요일이네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 또 주말도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주말이 되시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